최근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한국에서 들여온 운세 사주풀이 정보로 돈벌이에 오던 50대 여성이 보위부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25일 데일리 NK에 해산시에서 운세와 사주가 적힌 책으로 돈벌이를 하던 최모 씨가 지난 14일 보위부에 붙잡혔다면서 보위부는 최 씨가 남한운세와 사주를 공부해 미신행위를 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긴급 체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8년부터 한 사람당 중국돈 200위안씩 받고 주민들의 운세나 사주를 봐주며 돈벌이를 해왔다. 그는 자필로 쓴 책으로 운세 사주풀이를 했는데 그 출처가 한국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기가 대단히 높았고 실제 돈주나 간부 아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에게 돈을 내고 가족의 월별 운세를 적어가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다 최 씨는 이달 초에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한 여성의 신고로 보위부에 붙잡히게 됐다고 한다. 이 여성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최 씨가 거절한 것에 앙금을 품고 보위부에 그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위부가 최 씨를 체포할 당시 그의 집에서는 운세와 사주풀이가 적힌 책과 중국돈 34,000위안 한화의 약 600만원이 발견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에서 점을 치거나 사주를 풀이하는 등의 미신행위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로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이 같은 미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단련형 처벌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교화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한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북한 형법 256조 미신행위죄는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 명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최 씨가 한국에서 운세, 사주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미신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최 씨에게는 한국 영상물, 출판물 등 유입 유포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 씨는 보위부 조사에서 지난 2018년 2월경 국경경비대 군인에게 부탁해 각종 한국 운세와 사주가 들어있는 메모리를 받았으며 메모리 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전부 손글씨로 책에 베껴 쓰고 그 책을 보면서 돈을 받고 주민들의 사주팔자를 봐줬다고 진술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그는 이후에 별다른 장사는 하지 않고 운세나 사주풀이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요즘 남조선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강연회와 주민 교양 사업이 자주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미신행위가 아니고 남조선에서 들여온 운세, 사주를 유포시키면서 돈벌이를 한 것이라 용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된 소식 중 하나는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소식이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에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와의 투쟁을 강도 높게 벌일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데일리 NK의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5일 회령시에서는 외부와 연락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할 때 대한 긴급 강연회가 진행됐다. 통상적으로는 인민반장이나 동사무장 또는 담당 보위원이 강연회를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도당과 시당 조직부 주요 간부들이 나서서 강연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회령시 강안동에서는 도당 조직부 과장이 강연회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른바 도당 간부의 특별 강연이다. 강연자는 먼저 최근 봉쇄, 격퇴 조치에도 방역대전의 승리로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 북한 인민들의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무한한 헌신성 때문이라며 주민들을 격려했다는 전언이다. 그리고 난 뒤 강연자는 일부 주민들 속에서 국경 관문에 산다는 자부심보다는 일시적 어려움에 굴복하고 자신만의 향락을 위해 외부와 연락하며 돈벌이를 하다가 적들의 반공화국 책동에 가담, 적발돼 준엄한 심판을 받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경지역 주민들이 외부에서 들은 확실치 않은 소문을 내부에 퍼뜨리는 현상은 당과 인민의 일치단결에 막대한 저해를 준다는 점을 특별히 꼬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강연자는 당의 관대 정책에도 국경지역 주민들 속에서 외부와 연락하며 적들이 퍼뜨리는 유언비어를 내부에 유포시키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민족 반역자들의 가족이나 관련 대상들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행동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최근 한국 내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관한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빠르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의 동요를 차단하고 외부에서 들여오는 정보나 소식으로 당국에 불리한 국면이 조성되지 않도록 통제, 단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와 안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인민반장들까지 외국 선전화를 감추어놓고 사용하는 자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을 똑바로 알고 자수하라는 회유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경 지역의 특성상 외부와 연락을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자수를 하겠느냐며 국경 지역에서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면서 외부 소식을 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요즘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강연회와 주민 교양 사업이 자주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뭐가 무서워서 자꾸 세뇌시키고 교육시키는지 정말 한심하네요. 얼마 전 한국의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은 현재 북한 김정은의 핵무장은 철저하게 중국과의 협조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신형 무기들을 중국이 지원해준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일우 국장은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을 핵무장시키고 김정은에게 핵 A2AD 역할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A2AD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란 2000년경부터 미국이 중국의 서태평양 영역 지배 전략을 일컫는 명칭이다. 이 전략은 중국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개념이며 열세한 세력이 강한 세력을 상대로 하는 해전을 회피하는 개념이다.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행동의 일환으로서 미래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 이 전장에 개입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목적은 비대칭 작전을 이용하여 주요 가상적인 미국을 위협 지원, 나아가 저지파괴하여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개입을 견제하고 만약 미국이 개입할 경우 미군의 작전 수행에 영향을 주는 데 있다. 이일우 국장은 2021년 6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핵미사일 전략군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 항모전단에 핵을 쏘면 핵보복의 대상은 북한이지 중국이 아니다. 다만 미 항모전단 제거라는 최대의 전략적 이익은 중국이 얻게 된다. 북한 김정은 지도부는 미국의 핵보복이 시작되기 전 중국으로 피했다가 나중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북한 안정화 작전을 위해 북한에 들어가면 그때 따라 북한에 들어가서 다시 정권을 잡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도 소련군과 함께 들어가 정권을 잡았다.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위험한 핵탄 비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중국 충격 거래를 했으며 북한의 급변 사태 시 김정은은 중국으로 피신 이후 중국인민해방군과 북한 지역 안정화를 위해 중국군과 다시 평양에 재진입한다는 충격적인 전언이다. 이에 정성산 TV는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군 북한 진입 대회부 시나리오를 공개한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대북 공격이나 북한 정권 붕괴 시 북한 핵시설을 비롯한 주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장 출신인 군사 전문가 왕하이위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은 즉각 북한을 점령해 주요 핵시설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해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북쪽 지역을 점령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책이나 대응 시나리오를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의 싱크탱크인 중국군사과학원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비상계획을 은밀하게 수립했다고 일본 언론이 2017년 2월부터 꾸준하게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 북한의 급변 사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북한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을 경우. 둘째,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내부적 혼란이 발생했을 경우. 셋째, 북한의 핵시설이 파괴돼 핵 오염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평양 이북 지역을 장악하고 핵시설을 비롯해 주요 시설을 점령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이 이런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의 군 병력을 진입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에서 북한을 담당하는 곳은 북부전구다. 북부전구는 동북 삼성,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과 내이멍구 전체 및 산둥반도를 관할한다. 북부전구는 명실공히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 동부전구의 제71, 72, 73집단군, 서부전구에는 제76, 77집단군, 북부전구에는 제78, 79, 80집단군, 중부전구에는 제81, 82, 83집단군을 두고 있다. 집단군은 여러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된 대규모 군사조직으로 산하의 보병부대, 장갑부대, 포병부대, 방공부대, 공정부대, 통신부대, 화생방 대응부대, 전자대응부대, 항공부대 등을 거느린다. 북부전구 사령부는 선양에 설치됐고 숭푸시안 상장이 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체 병력은 43만 명으로 추정된다. 북부전구의 육군인 제78집단군은 지린성 창춘, 제79집단군은 야오닝성 야오양, 제80집단군은 산둥성 웨이팡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 제78집단군은 압록강을 건너기 위한 도하여단을 별도로 편성해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압록강 인근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부전군은 북한 급변사태 때 제78집단군을 가장 신속하게 투입해 평양을 포함해 대동강 원산선 이북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제78집단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제79집단군은 제78집 단군을 지원하고 난민 유입을 통제한다. 북한이 붕괴하면 적게는 200만에서 300만 명, 많게는 700만에서 800만 명의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 중화권 언론 매체들은 북부전구가 2017년 4월 모든 부대에 4급 전시대비령을 발령하고 15만 명을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집결시켰으며 방사능 오염 측정을 위한 검측지휘소를 설치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세 악화의 정도와 대비 수준에 따라 모두 4개 등급의 전시대비령을 발령하는데 1급은 전쟁 직전의 긴박한 사태, 2급은 정세 악화, 3급은 정세 긴장, 4급은 외국에서 중대 돌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중국 주변 지역에 중대 이상이 생길 경우를 말한다. 북부전구가 당시 4급 전시대비령을 발령한 것은 2017년 당시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기간에 발생할지도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 국방부는 이런 보도를 가짜 뉴스라면서 부인한 바 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공수부대인 공군 제15군을 집단군과 동격인 군단 조직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공군 15군의 예하 4단급 부대를 모두 여단급으로 세분화하고 병력도 각 전구의 육군부대에서 차출했다. 중국 공군 15군은 후베이성 샤오간에 사령부를 두고 있다. 공군 15군은 지난 6월 지린성 중서부 궁주링의 공군기지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지역을 겨냥한 낙하 침투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은 공수부대의 확대 개편 이후 처음으로 동북 지역에서 실시한 것이다. 궁주링은 북한 접경과 4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경북 성주군 사드 포대와도 직선거리가 900km에 불과해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중국 관영 CCTV는 공수부대의 이런 훈련은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중국 공군 15군은 북한 급변사태 때 주요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을 점령하는 것이 주요 임무임이 분명하다. 인민해방군은 또 다양한 특수부대들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와 인접한 백두산 지역에 인민해방군 특수화력 부대 1개 여단이 포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산둥반도가 북부전구의 다른 지역과는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부전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산둥반도에 포진한 6해 공군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한반도에서 360km 떨어진 산둥반도는 동북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의 맞은편에 있다. 산둥반도에 주둔하는 6해 공군의 지휘권이 북부전구 사령관 지휘 아래로 들어간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북한 급변사태 때 인민해방군 이 북한 중국 국경을 통해서 한반도로 진출할 뿐만 아니라 산둥반도의 6해 공군을 함께 동원한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제80군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영변의 핵시설을 점령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북부전구에는 북해 함대도 포진하고 있다. 북해 함대는 산둥성 칭다오에 주둔한다. 중국 유일의 항공모함인 야오닝호를 비롯해 핵잠수함 3척, 재래식 잠수함 25척, 구축함 18척, 미사일 초계적 및 소형 호위함 24척을 보유하고 있다. 북해 함대는 서해에 대한 해상봉쇄, 해군 육전대의 북한 서부해안 상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 해군은 앞으로 광둥과 잔장 등에 주둔하는 2개 여단, 2만 명 규모의 해군 육전대를 병력 10만 명을 보유한 6개 여단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해상육전대는 대만 무력 침공이나 센카쿠 열도 상륙작전, 북한 급변사태 등의 선봉대로 투입된다. 인민해방군은 동부전구와 북부전구의 육군 집단군 소속 각 1개 사단을 지난 2017년 1월과 3월 해군육전대로 전환하고 동해함대와 북해함대의 일선 전투부대로 재배치했다. 북부전구 공군은 3개 전투사단, 1개 정찰사단, 2개 지상공격여단, 1개 지대공 미사일 여단으로 이루어졌다. 미사일 레이더 기지, 통신감청 기지 등 전략 자산이 산둥반도와 야오둥반도에 전개되어 있다. 북부전구 공군은 지난 7월 23일 전투기를 동원해 서해 공역을 비행 중이던 미군 정찰기를 가로막는 등 위용을 과시하기도 했다. 로켓군의 제51기지도 한반도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 CCTV는 로켓군이 운용하는 둥펑 21D 미사일 군사 훈련 장면을 보도하기도 했다. DF-21D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지대함 미사일로 북한 급변사태 때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로켓군은 7개 기지와 32개 여단급 부대로 구성돼 있다. 산둥반도에 전개된 제51기지 예하 3개 여단은 500여 기회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산둥성 라이우의 제822여단과 야오닝성 다렌의 제810여단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백두산 인근인 지린성 퉁화에 주둔한 제816여단은 사거리 600km에서 900km의 단거리 미사일인 DF-15를 보유하고 있다. DF-15는 90킬로톤급 전술핵 탄두 1기를 탑재할 수 있어 한반도 전역을 핵공격할 수 있다.
사거리가 1770km에서 3000km인 DF-21은 200킬로톤에서 500킬로톤급 핵탄두를 최대 5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 게다가 인민해방군은 산둥반도와 동북삼성에 신형 UHF 레이더를 배치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8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 기념 경축대회 연설에서도 인민군대가 항미원조 전쟁 등을 승리로 이끌어 국위와 군위를 떨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미원조 전쟁은 한국 전쟁을 일컫는 중국의 용어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한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뜻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발언은 한국 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항미원조 전쟁처럼 앞으로 미국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런 연설 내용을 볼 때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 급변 사태 때 병력을 동원해 개입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치열한 군사력 대결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북한 급변 사태 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한 진입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적인 작전 계획임을 명심하고 북한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